네, 안녕하세요. 클로버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 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클로버시 오늘 다시 한번 2%가 좀 넘는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면서 이제 로봇주들이, 일부 로봇주들은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 일부 로봇주들은 이렇게 약간 조정을 받는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클로버시 이런 조정의 흐름에 이어서 계속해서 좀더 눌림이 나와줄 것인지, 아니면은 다시금 반등하는 움직임이 좀 나와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오늘 이제 상승을 더 할 수 있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런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볼 거다. 그리고 반대로 얘네들이 조정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눌릴 것인지, 눌렸다가라도 상승할 수 있는지,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볼 거예요. 자,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뭘 볼 것이냐, 우선 차트상의 움직임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흐름을 만들어 놨던 그 주체들이 누군지를 한번 파악을 해볼 거다. 그리고 이 주체들의 움직임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트상의 움직임 봤을 때 얘네들이 거래 대금을 띄우면서 상승을 시켰던 봉들이 있죠. 자, 이거 앞에 고점 구간을 돌파하는 이런 봉들, 그 이후에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자, 이런 살짝 언덕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다시금 또 상승해주는 움직임, 앞에 고점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 대금도 이전보다 더 많이 나오면서 확실하게 돌파를 해줬던 움직임까지 다 포착이 됐다. 여기서 어느 정도 살짝 쉬어가는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그 다음에 다시금 이런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와줘야지 이때 들어왔던 개인들을 어느 정도 털어내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좀 보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N자 반등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구간에서 과연 계속해서 수급은 들어왔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 기관은 이렇게 빠져나가는 움직임들은 보이고 있고, 메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빠져나가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긴 한데, 이때 들어왔던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약간의 비중 조절의 움직임이지, 모든 물량이 빠져나가면서 이제는 하락 추세로 변경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을 뭘 갖고 가고 있는 거는 왜 그러냐, 워낙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하면서 다른 로봇주들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좀 기다리고 있는 형태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도 지금 클로봇이 안 가면은 뭐 슈렘 로봇이 가던가, 뭐 슈렘 로봇이 안 가면은 로보스타가 가든가, 뭐 로보스타가 안 가면은 뭐 로보티스가 가던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도 충분히 좀 어느 정도 소화가 시킨 다음에 다시금 상승을 좀 할 수 있는 흐름이 나와줄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편입니다. 게다가 이 클로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는 뭐냐, 결국에 앞으로 이 인력이 로봇으로 대체되는 웃음이 점점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 5이평선을 살짝 깨고 내려가면은 22평선까지 내려갈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이런 우상향하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구간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죠.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든 단기적으로 봤을 때든 어쨌든 매수하는 위치는 거의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매도의 위치가 달라질 뿐이다라는 건데, 우선 매수의 움직임 같은 경우 얘네들이 5이평선을 지켜주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되고, 여기서 계속해서 지켜주는 움직임이 좀 나와준다라면은 기관과 외인의 움직임 따라서 우리도 같이 매수를 좀 해주면 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 5이평선을 깨고 내려간다라면은 그 밑에 뭐 22평까지도, 아니면은 앞전에 만들었던 고점 구간까지도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한번 기다렸다가 또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를 꼭 확인하면서 우리도 같이 매수를 해 들어가면 되고, 저도 이런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매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물량을 모았던 기관과 외인들, 그리고 이렇게 상승시켜놓고 또 물량을 모았던 기관과 외인들, 얘네들이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려줄 때 우리도 같이 매도를 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면 된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
그리고 매수의 움직임 좀 같이 보여줄 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알려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좀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구간들을 따라가는 거 말고도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다. 자, 어느 구간이냐? 우선은 제가 이전부터 이 노란색 신호에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노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매수를 한번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파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 매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 신호들이 뭔지가 중요해지는 부분인데, 이건 제가 구독자님들과 같이 진행했던 종목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저는 이 신호와 함께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매도하는 곳을 안다면은 이 최고가의 매도를 노려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반대로 이 파란색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 주가는 떨어집니다. 자, 이거 무슨 약속이라던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이전에도 이렇게 노란색 신호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신호가 뜬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여기 최고가를 찍고 하락하는 모습을 잘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가 이런 매수 그리고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은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고 계시던 종목이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인데, 예전에 이 초전조체로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종목이죠. 자,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저희는 이런 신호들을 보고 이미 매수를 해놓고 있었다. 그리고 뉴스가 뜬 다음에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니까 우리는 이런 수급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같이 끌고 오다가 이 파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갑작스럽게 빠지는 모습 확인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매도를 좀 진행했다는 거죠. 이걸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신가요? 자, 이 노란색 신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자면은, 이 노란색 신호는 단기적인 저점을 나타내는 신호다. 근데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런 상승 추세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이 파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고점을 나타내는 신호인데, 여기서 수급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하락하는 추세로 이렇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제가 계속 수급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주가를 움직여 나가는 건 뭡니까? 자, 돈의 흐름, 즉 이 수급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런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런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수급을 꼭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수급을 매일같이 이렇게 확인하고 있을 수는 없다.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언제 이렇게 다 일일이 확인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호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신호가 뜰 때마다 이 수급 현황을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종목만 그런 거 아니냐 하실까 봐 다른 종목도 한번 볼 텐데, 자, 이번에는 원전 관련주 이제 보성 파워틱이다. 자, 이 보시면은 이런 노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된댔죠? 자, 수급을 확인해야 된다.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면은 매수를 해야 되는 거다 했죠. 그때 수급이 들어오는 것까지 우리는 확인을 하고 매수를 진행했었고, 그리고 상승세가 나왔을 때, 이런 파란색 신호가 나왔을 때 또 뭘 확인해야 되냐? 수급을 확인해야 된댔죠. 자, 수급이 빠져나가면 매도고 빠져나가지 않으면 홀딩입니다. 자, 여기서는 빠져나가지 않아서 홀딩을 했었고, 자, 여기서는 빠져나가는 움직임까지 다 보였기 때문에 매도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수익을 한 달 만에 50% 가까운 수익을 챙겨나갈 수가 있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여드린 종목들이 이제 가벼운 종목이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좀 무거운 종목도 한번 보자면은, 최근에 진행했던 종목 중에는 두산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노란색 신호가 떴죠. 이때 수급 확인하고 우리는 매수를 했다. 그리고 상승을 하면서 파란색 신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 그랬죠? 우리는 수급을 같이 꼭 확인하면서 매도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구간에서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으면은 계속 홀딩하는 거고, 수급이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이제 매도하는 거다. 자, 여기서 어느 정도 수급이 빠지는 모습에 이제 절반 정도 매도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신호들이 나오는데, 여기선 수급이 딱히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었고, 다시 이런 신호들,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끌고 올라가다가, 자,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이후에
다시금 뭐 조정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또 이런 신호를 기다리는 거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벼운 종목, 무거운 종목,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이 신호와 함께 수급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신호가 나오고 수급이 빠져나가면은 매도를 하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저점 구간에 매수해가지고 고점 구간에 매도할 수 있는 자신감 생기지 않습니까? 자, 저는 유튜버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 영상으로 증명을 해나가겠지만 타점을 한호가라도 비싸게 팔려 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기다리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채널 구독자가 되시면은 제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보이시죠? 자, 010-8420-8354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번호인데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제가 이제 구독자님이라고 다 저장을 해놨다가 이런 타점들 나타나게 되면은 매수 타점, 뭐 매도 타점 이런 게 나타나게 되면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독자님이라고 저장해놨다가 이런 매수 타점, 매도 타점들 나올 때 영상 찍기 전에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주다가 좋은 매수 타점 나타난다. 그러면 매수하자고 문자도 다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하던 종목 마저 이야기해 볼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클로버 이야기 해보자면은 이제 우리는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다. 자, 예전에 이곳에서 이제 영상을 찍었을 때는 제가 뭐랬습니까? 목표가가 이제 4만 원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 이 근처에 갔을 때 뭐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조정이 나올지 생각해보고 뭐 더 상승할 수 있다면은 목표가를 갱신해 나가자. 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미 4만 원 구간을 확실하게 돌파하는 움직임 나와줬죠. 그리고 제가 이날 이제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목표가 갱신해 나가자라고도 말씀 좀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갱신한 목표가를 확인해 보면은 월봉으로 살짝 돌려서 보자. 자, 이미 고점 구간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고 있고, 자, 46,900원이라는 고점을 한번 찍었다. 그러면 얘네들이 과연 어디까지 더 상승할 수 있을지 그런 기대 목표치를 또 한번 계산을 해보자. 자, 이거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와중이다 보니까 이 클로봇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좀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다른 로봇 테마주들이 과연 한번 상승을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상승을 했는지 그런 걸 확인해 보면서 우리 클로봇도 어느 정도 기대치를 예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 2,500원 구간에서 23,000원 구간 10배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줬었다. 자, 그리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25,000원 구간에서 자, 21만 8천원 구간 이것도 거의 10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준 적이 있다. 자, 그리고 다른 로봇주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시작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제 15만 원 구간에서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상승을 했을 때 42만 9천 원까지 이거는 3배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로봇주들이 뭐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도 충분히 상승을 해 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 자, 그러면은 우선 우리가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에도 차이가 있겠지만 자, 여기서 반등했던 구간 자, 이 구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여기서 15,000원 구간으로 생각을 하고 3배 정도면 얼마입니까? 45,000원 구간인데 우리가 좀 더 이때는 보수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4만 원으로 했었죠. 근데 이미 여기를 충분히 지나가고 있는 거 강력하게 돌파를 하고 있는 것까지 확인되고 45,000원 구간에서 살짝 돌파했다가 조정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를 더 넘어서는 움직임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그러면은 4배 가까운 상승을 한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것이냐. 자, 15,000원에서 4배 상승하게 되면은 6만원 구간이죠. 자, 그래서 6만원 구간을 우리는 다음 목표가로 한번 잡아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처에 갔을 때 또 한번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조정이 나올지 판단해가지고 여기서 또 한번 대응을 해나가자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변경된 목표가는 이 6만원 구간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목표가를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계시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이 변수라는 거를 꼭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데 이 변수에 맞게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러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자, 왜 그런지를 한번 말씀 좀 드려볼 텐데 우리가 이렇게 뭐 상승을 하는 주식에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정한 목표가가 여기가 있어요. 음, 뭐 주식이 별 다른 이유가 없다. 그리고 관점대로 잘 흘러간다라면은 이렇게 목표가까지 도달을 하겠죠. 근데 중간에 분명 변수라는 게 발생해서 이 목표가 가기 바로 직전에도 이렇게 갑자기 꼬꾸라지면서 우리가 매수했던 것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계좌가 오히려 망가질 수밖에 있다. 그래서 이런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변수에 맞게 무조건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어떤 게 있는지만 살펴보자면은 뭐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매도해가지고 우리 수익을 지켜나가야겠죠. 그리고 반대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인데 이 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오히려 이런 조정이 나왔다. 이런 경우라면은 시장 상황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폭발적인 상승을 다시금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우리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시장 상황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방법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대응 방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 이거 매수 구간이다 그랬죠. 자, 이런 매수 구간이 나타난 종목들도 발견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다 나눠 드릴 거예요. 자, 이 모든 거는 채널 구독해 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혜택이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이거 혹시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제가 보내드릴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받으실 수 있도록 자,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거 제가 사용하는 번호인데 이 번호로 구독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런 혜택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